네, 국민을 생각하는 정당, 국민생각당을 만드셨던 분이시죠. 한반도 선진화재단 이사장이신 박세일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그 4.12 총선 때 국민생각당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과는 좀 안 좋았어요. 맞습니다. 크게 반성하고 그동안 자숙하고 있었습니다. 네,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그 지금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거기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셨었죠. 그렇습니다. 2004년에 제가 그때가 이제 그 탄핵 역풍이 막 불 때 네. 한나라당, 당신 한나라당입니다만은 17대 총선에서 거의 뭐 전국구까지 포함해도 50석이 어렵다고 굉장히 그런 때가 한동안 있었습니다. 네, 그때 네. 제가 박 대표하고 같이 일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들어가서 그때 이제 공동선대위원장하고 예, 그 다음에 비례대표 예. 공천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 나서 이제 17대 의원이 된 다음에 여의도 연구소장 예, 그리고 정책위 의장 예.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2005년도에 갑자기 한나라당을 탈당하셨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갑자기는 아니고 제가 볼 때 그 수도 분할 예. 그게 이제 그 아마 노 대통령도 본인이 수도 분할 공약으로 이번에 선거에서 재미 봤다고 그런 예.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 수도를 분할해서 세종시로 일부 옮기는 거는 균형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평생 정책을 연구한 사람으로서 이건 도저히 틀린 정책이다, 잘못된 정책이다. 제가 서울대학을 옮기는 건 좋겠다. 예, 서울대학은 꼭 서울에 없어도 되지만은 그 지역을 돕는 방법이 그거는 잘못됐다 해서 그때 제가 결국은 국회의원직을 사퇴를 하고 당을 예. 떠나게 됐습니다. 그때 그 시점에 박근혜 후보가 엄청 마음이 아팠다고 나중에 회고록에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건 박근혜 대표뿐만 아니라 저도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제가 학계에 쭉 있다가 뭔가 우리나라 정치 발전, 나라 발전에 뭔가 조금이라도 기여하기 위해서 17대 국회에 들어가서 이제 막 좀 본격적으로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바로 이제 수도 분할 문제가 터져가지고 제가 결국 국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 저도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 좀 이 새누리당하고는 거리가 좀 있었겠네요. 앙금이 좀 남아 있었겠네요. 앙금이라기보다도 국가 정책에 대해서 견해가 다를 수가 있죠. 견해가 다를 수가 있고 또 생각이 다를 수가 있는데 그거보다는 중요한 건 이제 크게 볼 적에 지향하는 가치가 같은가, 네. 지향하는 이념과 가치와 원칙이 같은가, 그거가 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새누리당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적인 견해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저 정도 가지고는 대한민국을 끌어가긴 약하다고 평상시에 그런 비판적인 생각을 많이 합니다만 크게 볼 적에 새누리당이 지향하는 가치나 이념이나 원칙은 저는 찬동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번에 지난주에 그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기자회견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거는 어떻게 이 박 후보 측에서 연락이 왔나요? 아니면 우리 이사장님께서 자진해서 하신 건가요? 그런 건 없고 제가 보기에 제가 이제 앞으로 5년이 대한민국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이 아마 100년의 명운이 결정이 될 정도로 중요한데 예. 제가 보기에 지금 동북아의 그 대국 간의 패권 경쟁이 심하고 북한의 미래가 전혀 예측할 수가 없고 이런 상황 속에서 안보 위기가 아주 큰 문제로 등장할 겁니다. 앞으로 예. 5년간에. 예. 이 안보 위기를 넘어서 통일의 시대를 여느냐 예. 안보 위기에 우리가 그냥 주저앉느냐인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또 하나 제가 보기에 대한민국에서 지금 중요한 문제는 이 저성장입니다.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는데 경제 위기로 들어갑니다. 내년부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그럴 적에 어떻게 이게 성장을 다시 동력을 활성화하고 지금 심화되는 양극화 문제를 풀 거냐.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큰 과제인데 예.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볼 때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측은 제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안보를 믿을 수가 없어요. 첫째. 예. 왜냐하면 그동안에 얘기한 거 보면 말이죠. NLL 가지고 시비를 했어요. NLL 가지고. 네, 북방한계선. 그렇죠. 그리고 천안함 폭침 사건을 누가 했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정당이었습니다. 네. 그런데다가 지금 중국이 이제 태평양 세력이 되려고 밀려오는데 우리가 제주도에 해군 기지를 만들겠다고 하는 거를
이거를 반대하거나 시비하는 정당 또 그 후보를 예. 대한민국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보 문제를 어떻게 맡기겠느냐. 예. 그다음에 우리가 저성장 양극화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도 새로운 성장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예. 저는 복지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네. 고령화되고 그러니까 복지를 좀 더 합리화하고 정말 사각지대를 없애고 약한 분들한테 제대로 복지 서비스가 가도록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하지만 묻지마 복지 형태만 얘기를 하고 예. 주장하고 복지 퍼필즘 가지고 대한민국 경제 살릴 수 없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크게 볼 때 두 가지. 예. 밖으로는 안보 위기에 대한 대처가 자신이 없고 예. 제가 보기엔 방향이 걱정되고 두 번째는 이 경제 소위 저성장 문제를 풀고 양극화를 푸는 정확한 정책적 대안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네. 저는 민주통합당이 다음 5년을 책임질 수 있는 대한민국을 좀 더 낫게 만들 수 있는 정당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예, 예.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갈 거 아니겠느냐. 예. 이렇게 되면은 저는 큰일이다 하는 생각에서 예. 이거는 힘은 작지만 그러나 무엇이 올바른 것이다 하는 건 좀 국민들한테 제가 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예. 제가 요번에 그 배후 설명을 쭉 드렸습니다. 예. 왜 제가 이런 결심을 했느냐 하는 거를 예. 그렇게 하고 요번에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입장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예. 오늘 밤에 제2차 TV 토론이 열리는데 오늘 이제 경제 분야가 이제 주제가 되는데요. 여기서 이 경제 민주화 관련해 갖고 박근혜 후보는 실천 가능한 경제 민주화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무늬만 경제 민주화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사회 가장 큰 문제가 경제 민주화가 아닙니다. 이거는 많은 문제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예. 지금 대한민국의 큰 문제는 내부적인 문제만 하면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 기조로 가고 내년부터 몇 차례 경제 위기 후에 장기 침체로 들어가는 나라가 많을 거고 예. 우리도 잘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다시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겁니다. 신성장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신성장 전략을 이야기하지 않고 복지나 경제 민주화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대단히 무책임한 사람들입니다. 일에는 예. 순서가 있습니다. 중요한 일과 덜 중요한 일은. 제일 중요한 일은 경제를 다시 살리는 거고 그래서 일자리를 잘 창출하는 거고 예. 그렇게 되면 그거 자체가 경제 민주화나 복지에도 상당히 기여할 뿐만이 아니라 다만 성장으로 불충분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경제 민주화나 예를 들어서 복지의 보완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창출하는 전략과 비전과 노력은 전혀 없이 일단 듣기 좋은 얘기로 묻지마 복지나 묻지마 경제 민주화 가지고는 대한민국 살릴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거는 우리나라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의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그걸 제시하지 못하는 지도자들은 난 큰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어젯밤에 그 박근혜 후보 측의 그 TV 연설하는 그 청년이 하나 나왔고요. 26인가? 네. 아르바이트만 10년 했는데 남은 게 하나도 없다. 박근혜 후보는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줄 것으로 믿기 때문에 지원한다,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과연 일자리 창출을 어떻게 가능하게 할 것 같습니까? 일자리 창출 문제는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럼 한두 정책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우선 지금 전 세계가 왜 이렇게 저성장 구조로 들어가고 있느냐 하는 것에는 원인 진단부터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재벌들이 횡포를 하고 무슨 복지 비용을 들 써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 재벌이 불필요하게 공정거래를 어기고 중소기업을 핍박하는 거 이건 당연히 고쳐야 되고 그건 공정거래법에 이미 고치게 돼 있습니다. 예, 예. 또 복지 문제도 그동안에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그리고 낭비도 많습니다. 실제로 필요한데 제대로 가지 못한 것도 많습니다. 이거 다 고쳐야 됩니다. 이런 것과 더불어 반드시 해야 될 게 경제를 살리는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예. 이건 단기간 내에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가 볼 때 책임 있는 리더십이 나오면은 각계 전문가들을 모아가지고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전략이 나와야 됩니다. 수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 예컨대 수출 지금 잃고 있는 수출의 경쟁력을 어떻게 다시 회복할 거냐. 두 번째 내수 시장을 어떻게 개발할 예. 거냐. 그다음에 이게 성장과 양극화를 같이 풀려면 교육 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 기술 발달은 굉장히 빠른데 교육 혁신이 못 따라가면요. 그럼 양극화가 나오고 성장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교육 개혁도 중요하고 또 지방 발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방의 균형 발전이 이게 사실은 성장 동력을 다시 살리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신산업 정책, 지금 말씀드린 교육 개혁, 그다음에 지방 발전 전략, 내수 전략 이걸 종합적으로 해야지 성장 전략이 나오는데 이런 것에 대해 종합적인 노력, 준비 이런 것이 대단히 미흡하고 오로지 경제 민주화
또 복지. 제가 얼마 전에 일본에 갔는데요. 예. 일본 학자들이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복지 얘기하고 경제 민주화하다가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은 민주당이 묻지마 복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선거에서 이겼는데 지금 다 실제 해보려니까 잘못됐구나 알고서 국민 앞에 사죄하고 전부 다 지금 다 다시 원상 회복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한국에서는 5년을 맡겠다는 지도자들이 말이지 이렇게 무책하게 막 하느냐 말이야. 예.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어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제가 예. 보기에.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면 예. 저는 복지 문제도 그렇지만 저는 민주당이 좀 걱정되는 게 민주통합당이. 제가 저번에 세 사람이 이제 이렇게 서서 예. 앉아서 1차 TV 토론 때요. 네, 네. 가만히 봤어요. 이정희 후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 누구냐? 이 사람이 통합진보당입니다. 예, 예. 통합진보당은 뭐냐? 기본적으로 성격이 종북정당입니다. 예. 뭐 내가 설명 안 들어. 종북정당이라는 게 뭐냐? 북한의 대변인 하는 데입니다. 예. 근데 그분이 또 그 정당에 거기 앉아서는 안 되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저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저 자리에 앉아 있는가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바로 옆에 있는 문재인 후보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예.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진보통합당이 예. 세가 없는데 이 세를 만들어준 게 누굽니까? 민주통합당입니다. 예. 총선 때 소위 원탁회의라고 하는 분들이 뒤에서 밀어서 예. 예. 그래서 이거를 네. 그분들한테 국회 등원하도록 만들어주고 민주통합당이 전략적으로 이 진보당이 국회 등원하려고 하는 데는 자기들이 후보를 예. 내지 않고 그래서 전략공천을 통해서 만들어준 당입니다. 예. 그렇다면 도대체 민주통합당 뭐 하는 당이냐? 예. 내가 그걸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민주통합당이 진보 통합당을 만들어주고 진보 통합당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역사 자체를 거부하는 정당이고 저는 그래서 민주통합당이 앞으로 크게 이번 선거 끝나고도 자기 정리를 해야 된다. 이대로는 제가 볼 때 대한민국의 진보를 망칠 것이다. 예. 대한민국의 진보는 내가 볼 때 진보적 가치는 굉장히 훌륭합니다. 예. 그러나 진보든 보수는 대한민국의 헌법 안에서 예. 의 진보 보수란 말이에요. 예. 근데 헌법을 벗어나는 주장을 수용하거나 편들거나 예. 지원하거나 예. 감싸는 거는 그건 올바른 진보 아니다. 이렇게 저는 예. 보고 있습니다. 결국 아이덴티티를 확실하게 하라는 그런 취지로 맞습니다. 얘기되는데요. 그렇게 해야지 네. 제가 볼 때 네. 보수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네. 지금 새누리당도 보수적 가치가 뭐냐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예. 됩니다. 보수적 가치가 뭡니까? 대한민국의 헌법을 존중하고 역사의 정통성을 지키고 발전시키겠다 그러면 네. 좀 더 자신을 가지고 예. 보수적 가치를 확실히 원칙을 지키고 동시에 이 사회 지도자가 되려면 네. 네. 진보든 보수든 네. 여하튼 이 이웃에 대해서 자기 희생과 헌신을 하는 보수가 나와야 됩니다. 네. 자기 희생과 헌신 없이 기득권에만 안주하는 보수 가지고는 국민들 못 걸어갑니다. 예. 그래서 양쪽 다 저는 크게 좀 반성해야 되지 않겠나 예.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네.